그래서 특성화고의 현장 실습 그 제도에 감춰진 문제점들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제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오상공 인터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상현 특성화 고등학생 권리연합회 추진위원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위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자, 특성화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특성화고 나오면은 이게 전문직 양성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취업이 잘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학생들은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었던 모양이죠. 예, 취업이 연계돼서 그렇게 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동안의 현장 실습이 지금은 너무나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네. 그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니 파행적이란 건 뭐가 파행적입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배운 것을 가지고 실습에 나갔는데 그 전공과 관계되어 있는 일을 안 시키고 다른 잡일을 시킨다던가 표준협약서에는 뭐 7시간, 8시간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10시간 이상 뭐 이렇게 일을 시키는 경우는 정말 다반사로 많이 있고요. 연장 근무에 대해서 학교에다 호소를 해도 학교에서는 업체가 힘드니까 좀 야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계약서상에선 7시간, 8시간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연장 근무에 한 것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학생들을 뭐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실습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 노동력 부려먹는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예. 학생들이 학교에다가 신고를 하거나 그다음에 나 이런 부당한 거 못하겠다라고 그만둘 수는 없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네. 그 학교에서는 이제 취업률 중심으로 이 학교 평가라던가 이런 게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교 복귀를 막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 학생이 복귀할 경우에 너 후배가 그 업체에 다시 갈 수 없다 뭐 이런 이유를 들어서 복귀를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힘들더라도 그냥 참고 가. 그래야지 우리 취업률 학교의 취업률이 높아져. 그리고 네가 힘들다고 못 나오면 네 후배들 취업을 못해. 뭐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학교가 그렇게 강요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무슨 학교에 지원금 같은 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취업률을 평가해서 지원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정확한 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원금 산정의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게 공개되어 있지는 않고요. 다만 학교에서 취업을 나가고 실습 나가는 학생들이 그 취업률이 때문에 우리 학교가 이렇게 지원금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확인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특성화고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특성화고 권리연합회 이게 사실 이름이 좀 생소한데 자, 이건 언제 만들어진 거고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까? 예, 학생들이 연합회를 창립한 건 11월 11일 얼마 안 되고요. 지난 7월 26일 날 구의역에서 작년 구의역 사고를 기억하면서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학생들 스스로가 권리를 찾겠다고 그렇게 나섰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권리 예, 찾겠다. 그럼 거기 지금 그 단체에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겁니까? 예, 학생들 회원이 대부분이고요. 예. 뭐 전국에 있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 그리고 졸업생들 멘토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특성화고 학생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학생들이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상담하고 있습니까? 예, 특성화고 119라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일단 내가 어떤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뭐 계약서를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단순 상담부터 시작해서 일하고 있는데 뭐 성희롱을 당한 경우라던가 연장근무 야근을 너무 많이 시키는데 그거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담들도 있고 예, 학교로 뭐 돌아가는 문제 그러니까 복교죠 그런 문제에 대한 내용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이제 특성화고 문제에 이제 주목을 하기 시작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오늘 서울시가 시교육청, 서울고용노동청과 손을 잡고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대책 발표는 빠르게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뭐 실태 조사라던가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한다던가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듣고 네. 그걸 완성된 대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좀 빠른 발표는 좋지만 거기에 어떻게 학생들 의견을 더 많이 담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 고민하고 그런 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45초 남아서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개선 방안 중에서는 근로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바꾸고 현장 실습을 폐지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과연 그게 답이 될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학생들은 현장 실습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없앤다라는 식으로 그걸 바라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이 실습 과정에서 실습 노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부터 먼저 마련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군요. 자, 그동안은 그 사각지대였던 특성화 고등학생들의 현장 실습 문제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